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 석유 재벌 왕족의 아들과 정약 결혼을 포기하고 한국의 일반 아르바이트생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왕족 가문의 압박도 꺾은 한국 남자의 진심.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과연 이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디아 아라산이에요. 저는 아주 부유한 사우디아라비아 가문의 맏딸이랍니다. 우리 가족은 왕가와 가까운 사이였고 여러 석유 회사들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나무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고 있었어요. 회계 교재들 밑에는 제가 몰래 모아둔 한국 드라마 컬렉션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가족들은 제가 이런 걸 본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들은 항상 한국은 이상하고 불편한 곳이고 음식도 특이해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게 정말 사실일까 궁금했어요. 나디아 아가씨, 아버님께서 식당에서 뵙자고 하세요. 우리 가정부 아미나가 말한 뒤 자리를 떠났어요. 속이 꽉 조여왔어요. 아버지가 만나자고 하실 때는 보통 중요한 일이 있을 때였거든요. 비싼 드레스를 매만지며 저택의 긴 복도를 걸어갔어요. 벽에는 우리 가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값비싼 미술품들이 걸려 있었답니다. 오늘 밤 식당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엄숙한 표정으로 거대한 테이블 상석에 앉아 계셨죠. 나디아, 내 결혼이 결정됐다.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칼리드 왕자와 결혼하게 될 거야. 손에 들고 있던 금색 포크가 요란한 소리와 함께 접시 위로 떨어졌어요. 칼리드 왕자라고요? 그분은 거의 60살이고 이미 2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문의 명예와 거절할 수 없는 기회에 대해 계속 말씀하시는 동안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이건 준비가 됐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가문의 위치에 관한 일이다. 그날 밤 비단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어요. 전통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티슈를 집으려다가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던 태블릿에 손이 닿았어요. 화면 속에서 한국 남자는 여자를 얼마나 친절하고 존중하며 대하고 있었는지. 저를 기다리고 있는 차가운 거래와는 너무나 달랐죠. 그때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국. 가족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도록 가르쳤던 그곳. 제가 몰래 사랑하는 문화를 그들은 무시하고 있었죠. 결혼하기 전에 직접 한국을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아버지의 집무실을 황금빛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지만 차분해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아버지, 4개월 동안 한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결혼 전에 한국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배운다면 칼리드 왕자님의 사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생각하시는 동안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침묵이 무척 길게 느껴졌죠. 마침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딱 4개월 만이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는 결혼식을 위해 돌아온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곧 한국이 정말 가족들이 묘사하는 그런 곳인지 아니면 제가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멋진 곳인지 확인하게 될 거예요.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전 4개월간의 자유가 기다리고 있었죠. 밤에는 기도 매트 아래 한국어 책을 숨겨두고 있었어요. 혼자 있을 때마다 한국어 단어들을 연습하곤 했죠. 사촌은 저에게 경고했어요. 한국은 이상하고 불편한 곳이야. 하지만 한때 한국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게 했던 이 말들이 이제는 스스로 진실을 찾겠다는 결심을 더 굳게 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것이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제 삶을 살아볼 유일한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가족이 한국에 대해 말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발견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을 찾게 될지도 모르죠. 예를 들면 제 길을 스스로 선택할 용기 같은 것을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후 모든 일이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짐을 싸는 걸 도와주고 있었지만 제가 얼마나 들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그들은 제가 그저 경영학을 공부하러 간다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칼리드 왕자와의 약혼 전에 진짜 한국 생활을 경험해보려는 제 비밀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답니다. 한국은 우리 집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명심해야 해. 어머니가
비싼 옷들을 개면서 주의를 주고 계셨어요. 사람들도 다르고 음식도 낯설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제가 봤던 한국 드라마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아름다운 도시의 불빛들, 맛있는 음식들, 친절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정말 존재할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밤에는 담요 아래서 작은 손전등을 켜고 한국어 문장들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작은 열쇠처럼 느껴지고 있었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비행기에 탑승했죠. 가족들이 항상 한국은 춥고 불편하다고 했기 때문에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올라가면서 제 고향 도시가 점점 작아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은 정말 크고 깨끗했으며 밝은 조명이 사방에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 그리고 다른 언어로 된 표지판들이 여러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가방을 꽉 쥐고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두꺼운 코트를 입은 제가 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어요. 5월의 날씨는 사실 꽤 쾌적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덥지는 않았지만 제 두꺼운 재킷이 필요할 만큼 추운 건 전혀 아니었어요. 첫 번째 교훈이었죠. 가족이 한국에 대해 말해준 모든 것이 다 맞는 건 아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학생 아파트로 향했어요. 운전기사님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분이 얼마나 공손한지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높은 건물들은 유리창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바빠 보였지만 불친절해 보이진 않았어요. 이곳은 가족들이 묘사했던 더럽고 불편한 장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좋은 아파트에 짐을 풀고 나니 배고픔이 저를 밖으로 나가게 했어요. 근처에서 밝은 조명과 화려한 간판이 있는 편의점을 발견했죠.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음식들로 가득 찬 선반들이 있었어요. 라면, 코너 앞에 서서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비밀리에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읽을 수 없는 한국어 글씨가 패키지에 적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제 뒤에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이마에 땀이 맺히는 걸 느끼고 있었죠. 뭘 골라야 할까요?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제가 연습했던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이름표에 한국어와 영어로 이준호라고 쓰여있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짜증난 표정이 아니라 그의 눈은 친절해 보였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가 제 혼란스러움을 보고 영어로 다시 물었어요. 저는 안도감에 고개를 끄덕였죠.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그냥 뭔가를 가리키고 가버리는 대신 시간을 내어 다양한 종류의 라면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물었고 제가 그렇다고 하자 신라면 블랙이라는 것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여드릴까요? 그가 물었어요. 그의 친절함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건 가족들이 묘사했던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한국인들이 외국인, 특히 제 나라 사람들에게 차갑고 불친절할 거라고 말했었어요. 준호 씨는 편의점의 작은 식사 공간에서 라면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면, 계란, 그리고 채소가 들어간 이 음식은 제가 고향에서 먹었던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었어요. 제가 먹는 동안 우리는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제 이름이 파티마가 아니고 유학생이라고 말했어요. 부유한 가정이나 약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평범한 학생이고 싶었거든요.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준호 씨는 제가 시도해봐야 할 한국 음식 목록을 적어주었어요. 그의 필체는 깔끔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종이를 주머니에 안전하게 넣은 채로 아파트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창문으로 서울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제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제가 들어왔던 다른 모든 것들도 잘못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 어떤 다른 놀라운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하며 잠이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에서는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고 있었어요. 낯설었던 도시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죠. 제 아파트에서 대학교까지 가는 길을 익히고 있었고, 쇼핑 지역으로 갈 때 어떤 버스를 타야 하는지도 알게 됐어요. 심지어 저를 볼 때마다 웃어주시는 작은 식당 주인분도 만났답니다. 준호는 제게 뜻밖의 가이드가 되어 주었어요. 우리가 처음 편의점에서 만난 후 저는 캠퍼스 곳곳에서 그를 자주 마주치게 됐죠. 그도 저처럼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한 학년 위였어요. 준호가 서울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네라고 대답했답니다. 준호는 관광객들이 잘 가지 않는 곳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포장마차라 불리는 작은 음식 천막에 가서 비닐 덮개 아래에서 순대를 먹고 있었죠. 조용한 카페로 변신한 한옥에서는 달달한 식혜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사람들로 북적이고 맛있는 냄새로 가득한 야시장도 둘러보고 있었답니다. 젓가락 실력이 늘었네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쉽게 김치를 집어 올리자 준호가 말했어요. 불과 2주 전만 해도 음식을 여기저기 떨어뜨렸던 제 모습이 생각나서 뿌듯한 기분이 들고 있었죠. 책이나 드라마에는 나오지 않는 한국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른쪽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 각자 자신의 음식만 먹는 대신 친구들과 모든 음식을 나눠 먹는 방식,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두 손으로 음료를 따르는 특별한 방법 같은 것들이요. 어느 날 저는 수업 과제를 위해 한국의 비즈니스 방식을 조사하느라 대학 도서관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연구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이미 바깥이 어두워져 있었죠.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인도에는 물웅덩이가 생기고 있었어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던 저는 도서관 지붕 아래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비를 맞으며 준호가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우산을 들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었죠. 여기 있을 것 같았어요. 그가 제 옆에 서며 말했어요. 같이 쓰죠. 그는 우리 둘 다 비에 젖지 않도록 우산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어요. 고향에서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저만 완전히 가려주거나 아니면 제가 비에 젖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똑같이 보호받고 있었죠. 이 작은 친절에 제 눈에는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남자들이 제 문제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통제해버렸을 거예요. 이렇게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도와주는 균형이 새롭고 멋지게 느껴지고 있었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감기에 걸렸어요. 목이 아프고 콧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죠. 준호가 수업 시간에 제 빨간 코를 발견하더니 강의가 끝난 후 사라졌어요. 1시간 후 그가 제 아파트 문을 두드렸답니다. 그는 약과 비타민 그리고 보온병에 담긴 꿀차를 가져왔어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요. 이거 마시면 좋아질 거예요. 그는 간단히 말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받았어요. 가족 외에는 아무도 이렇게 저를 돌봐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의 걱정은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제가 나아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답니다. 준호와 함께하는 매일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의 가족집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그의 어머니가 만두를 제대로 싸는 방법을 보여주셨죠. 동생은 수업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한국 속어들을 가르쳐 주고 있었고요. 아버지는 한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들 덕분에 이 나라가 제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답니다.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또 세 달이 됐어요. 그때 저는 무서우면서도 멋진 사실을 깨닫고 있었죠. 저는 한국의 사랑에 빠지고 있었어요. 한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음식이 이제는 제 입에 침이 고이게 만들고 있었고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언어가 이제는 매일 더 쉽게 제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무시하도록 배웠던 문화가 이제는 따뜻하고 환영받는 느낌을 주고 있었죠.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이 있었어요. 저는 준호에게도 사랑에 빠지고 있었답니다. 그의 친절함, 그의 인내심, 제가 말할 때 귀 기울여 듣는 방식, 교수님부터 청소 직원까지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존중심까지요. 이건 제 계획에 없었던 일이었어요. 저는 중매 결혼 전에 짧은 모험을 위해 한국에 왔거든요. 사랑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었죠. 준호와의 모든 달콤한 순간들이 이제는 기쁨과 아픔을 동시에 가져오고 있었어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라 기쁘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나야 한다는 사실에 아프기도 했죠. 불과 몇 주 후면 저는 칼리드 왕자와 결혼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준호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그는 제가 공부를 마치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할 평범한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어느 저녁,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비가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었죠. 준호는 다음 달에 가봐야 할 곳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비밀로 무거워지고 있었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준호 씨,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밖에 비처럼 말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제 진짜 이름이 나디아 아라산이라고 말했죠. 부유한 가족과 중매 결혼에 대해 설명했어요. 4주 후에는 칼리드 왕자와 결혼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고백했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놀람이 그리고 상처가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죠.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제가 함께 있어도 될까요? 그의 단순한 정직함이 제 안에 무언가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가 쌓아왔던 감정을 온전히 느끼게 됐답니다. 제 세계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준호에게 제가 누구인지 진실을 털어놓은 후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고 있었어요. 제 방 벽에 걸린 달력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매일 아침 빨간 펜으로 하루를 지워나가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제가 부유한 사우디 가문의 딸 나디아 아라산이라는 걸 알게 된 후에도 저를 다르게 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을 열어주고 있었고 제가 차를 어떻게 마시는지도 기억하고 있었죠. 제 농담에도 여전히 웃어주고 있었고요. 이런 모습에 저는 그를 더 아끼게 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준호의 친구 민지는 저에게 한국 화장법을 가르쳐주고 있었고, 같은 반 태우는 우리가 함께 비즈니스 발표를 연습하는 걸 도와주고 있었죠. 준호의 사촌은 우리를 전통 한국 결혼식에 초대했는데 거기서 저는 무지개색 소매가 달린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 새로운 친구들은 이 낯설지만 아름다운 나라에서 제 동맹자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요즘 더 행복해 보여. 어느 저녁, 우리 둘 다 작은 주방 테이블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룸메이트가 말했어요. 그녀는 제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매 결혼에 대해 모르고 있었죠. 준호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새 친구들을 사귀는 동안 저는 새로운 적들과도 마주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들이었죠.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빨리 흘러가면서 저를 출국 날짜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가족들의 매일 전화였어요. 그들은 제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른 채 결혼 준비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내가 돌아오자마자 웨딩드레스 피팅이 예정되어 있어. 어느 통화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행복하게 들리는데 제 뱃속은 매듭처럼 꼬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준호와 저는 한강가에 앉아 있었어요. 근처에선 가족들이 놀고 있었고 아이들은 파란 하늘에서 춤추는 알록달록한 연을 날리고 있었죠. 가까운 벤치에선 노부부가 떡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아랍어 공부하고 있었어. 준호가 갑자기 말하며 배낭에서 두꺼운 책을 꺼냈어요. 페이지마다 그의 깔끔한 글씨가 가득했고 아랍 문자들이 조심스러운 줄로 종이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왜요? 내가 떠난 후에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진지했어요. 내 아버지께 너와 결혼할 허락을 구할 거야. 저는 충격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생각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칼리드 왕자님은 모욕감을 느끼실 테고 우리 가족은 체면을 잃게 될 거였죠. 우리나라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저는 설명하려고 했어요. 아버지의 결정은 최종적이에요. 결혼 계약은 거의 서명되어 있어요. 준호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더 많은 책들을 보여주었죠. 사우디 비즈니스 관습에 관한 책, 이슬람 기도에 관한 책, 석유 시장에 관한 세 번째 책. 그는 제 세계에 관한 모든 것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눈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는 단순하게 말했어요. 그의 결심은 저를 감동시키면서도 두렵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세계는 그에게 힘들 거예요. 더위만으로도 그를 아프게 할 수 있고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를 나쁘게 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의 자유로운 삶 이후에 그 규칙들은 낯설게 느껴질 테고요. 그런데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낯설고 불편할 거라고 믿으며 왔었죠. 한국 남자들이 불친절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었죠. 혹시 제 가족들의 관점도 틀린 것일까요? 출국일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무거운 손으로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옷 사이에 작은 보물들을 넣었죠. 남산타워에서 찍은 준호와 제 사진, 예쁜 한국 문구류, 그의 어머니가 주신 작은 제주도 바다 소금병. 이 물건들이 새 삶에서 저를 위로해 줄까요? 아니면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행복을 떠올리게만 할까요? 마지막 날이 밝은 햇살과 함께 찾아왔어요. 공항에서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껴안고 있었죠. 그들은 전화하고 편지 쓰고 곧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제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 집 동쪽 문에서 사흘 동안 기다릴게. 날 찾아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그가 정말 올 거라고 믿지 않고 있었어요. 보안 게이트가 제가 지나갈 때 삐 소리를 냈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준호는 용감하지만 슬퍼 보이는 미소로 손을 흔들며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저는 아래로 작아지는 서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게 모든 것을 바꿔준 도시가 구름 속으로 사라져갔죠. 저는 눈을 감고 여기서 배운 모든 것을 기억했어요. 한국에 관해, 사랑에 관해, 저 자신에 관해. 집에 돌아온 지 2주가 지났어요. 결혼 준비가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드레스가 피팅을 위해 도착했고 중요한 손님들에게 초대장이 나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꽃과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신경 쓰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더운 오후 하녀가 제 방으로 급히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나디아 아가씨.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동쪽 문에 한국인 남자가 있어요. 그는 해 뜰 때부터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있었고 떠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제 심장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정말 그일까요? 저는 창문으로 달려가 우리 가족의 땅을 내다봤어요. 멀리 동쪽 벽 근처에서 타오르는 태양 아래 작은 인형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정말로 왔어요. 창문으로 달려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저 멀리 우리 동쪽 대문 앞에 한 작은 인형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뜨거운 태양이 그 위로 내리쬐고 있었죠. 정말 준호였어요. 그가 저를 위해 한국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3일 동안 준호는 우리 대문 앞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기온이 45도까지 올라가도 자리를 뜨지 않았죠. 경비원들이 하루에 2번 물을 가져다 주고 있었지만 그 외에는 준호가 혼자서 그 타오르는 더위 속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때때로 작은 책을 읽기도 하고 아랍어 단어를 연습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항상 우리 대문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죠. 사촌들은 나디아의 한국 남자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고 할머니는 창문으로 그를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저 소녀는 의지가 대단하구나. 할머니께서 오후 차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위해 이런 열기를 견디는 사람은 많지 않지. 3일째 저녁 아버지께서 마침내 준호를 안으로 들이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가 우리 응접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거의 울 뻔했어요. 햇볕에 그의 얼굴은 빨갛게 변하고 껍질이 벗겨지고 있었어요. 입술은 더위로 갈라져 있었고 단 3일 만에 살이 빠져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은 저를 볼 때 여전히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준호는 아버지께 아랍어로 인사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죠. 그는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들, 특별한 차, 수제 나무 상자, 그리고 한국 비즈니스에 관한 책들을 내밀었어요. 왜 내가 내 요청을 고려해야 하지? 아버지께서 냉랭하게 물으셨어요. 준호는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서 있었어요. 당신의 딸은 단순히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대신
아버지는 생각에 잠겨 수염을 쓰다듬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준호에게 불가능한 시험들을 내셨죠. 그는 일출 전에 일어나 아침 기도를 해야 했어요. 단 며칠 만에 우리 가족 사업을 배워야 했고 3가지 언어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모두 일주일 안에요. 준호가 포기할까 봐 걱정했어요. 그 과제들은 너무 어려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는 불평 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우리 직원들과 아랍어를 연습하고 심지어 요리사가 준비한 가장 매운 음식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먹고 있었죠. 서서히 우리 가족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준호가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준호가 항상 그녀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일어서는 것을 알아채고 계셨어요. 심지어 엄격한 할머니도 준호가 나이 든 정원사가 무거운 물 항아리를 나를 때 도와주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짓고 계셨죠. 가장 큰 시험은 아버지께서 한국에서의 사업에 관한 50페이지 계획서를 요구하셨을 때 왔어요. 준호는 밤낮으로 일했어요. 깔끔하게 정리되고 3가지 언어로 작성된 완성된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아버지는 실제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준호는 책상 옆에 서서 지쳐 보였지만 희망에 차 있었죠. 내 한국인이 자신을 증명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칼리드 왕자와 이야기했다. 너는 그 약혼에서 자유롭다. 사막에서 물이 솟아오르듯 기쁨이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뛰어오르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대신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6개월 후 우리는 2번의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나는 서울에서 준호의 가족들과 함께였는데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다른 하나는 리야드에서 우리 가족이 자랑스럽게 새로운 한국인 사위를 소개하는 자리였죠. 오늘날 우리는 콜아라비아 브릿지라는 우리만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비즈니스를 연결해주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실패할 거라고 말했어요. 어떤 날들은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 3년이 지난 후 우리 회사는 30명의 직원과 양국의 파트너를 두고 있어요. 매일 밤 준호와 저는 우리만의 특별한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한국어, 아랍어, 영어가 섞인 언어죠. 그가 제 지친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꿀차를 가져다 줄 때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제 오래된 편견이 얼마나 틀렸었는지 기억하곤 해요. 아버지와 준호가 동등하게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한때 한국 문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지금은 준호에게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있죠. 우리의 사랑은 단지 2사람을 연결한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가족과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았던 거예요. 제 안에서 우리 아기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저는 약속하고 있어요. 너는 2세계를 모두 알게 될 거야. 우리 아가. 너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좋은 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다닐 거야. 결국 한국으로의 여정은 단순히 약혼에서 벗어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었죠. 가르침 받은 것에 의문을 제기할 용기를 찾는 것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진실할 때 어떤 경계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물어볼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하죠.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